예약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구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약했다니까요. 확인 좀 제대로 해보세요. 손님, 지금 시스템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아빠, 예약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예약했다니까요. 확인 좀 제대로 해보세요. 손님, 지금 시스템에 아무것도 안 뜨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호텔 로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정수는 프론트 데스크 앞에서 아내 민지와 함께 서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피곤한 표정의 두 아이가 캐리어에 기대어 서 있었다.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장거리 운전 끝에 도착한 이 가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인 김대리는 28살의 남성으로 짙은 남색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으며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선에는 귀찮음이 묻어났다. 호텔 업계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그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고 대부분은 고객의 착각이나 실수였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손님 성함이랑 예약 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대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약 확인 메일을 찾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장 5시간을 운전해서 이곳까지 왔고 아이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이번 여행은 1년 동안 준비한 가족 휴가였다. 회사 일로 바빴던 정수가 가족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정수입니다. 예약 번호는 HTL-2024-9876이고요. 김대리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찰칵찰칵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역시 안 나오네요. 다른 호텔이랑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보챘고 특히 막내는 계속 졸음을 참으며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착각이 아닙니다. 여기 확인 메일도 있어요. 제대로 확인 좀 해주세요. 핸드폰 화면을 김대리 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분명히 이 호텔의 로고와 함께 예약 확인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다. 체크인 날짜, 객실 타입, 투숙객 정보 모두 정확했다. 김대리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다. 메일은 누구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없으면 예약이 없는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사기꾼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였다. 로비 곳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조작이라니요? 지금 우리를 사기꾼으로 모는 겁니까?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대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다.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저희 시스템에 예약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호텔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때 옆 데스크에 있던 박 과장이라는 여성 직원이 끼어들었다.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김대리보다 훨씬 경력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역시 냉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손님, 저희 호텔은 성수기라 예약 없이는 객실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빈 방도 없고요. 민지가 가방에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꺼냈다. 2주일 전에 예약금을 결제한 영수증이었다. 금액도 정확히 일치했고 가맹점명도 이 호텔이 맞았다. 여기요. 예약금도 이미 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을 내밀자 박 과장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몇 초간 들여다보더니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팀에 문의해야 하는데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니라서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아내를 바라봤다. 민지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완벽하게 준비한 예약이었다. 확인 메일도 받았고 예약금도 냈으며 심지어 전날 호텔에 전화해서 예약을 재확인까지 했었다. 어제 전화했을 때는 예약 잘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정수의 항변에 김대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제가 받은 전화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예약이 없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다. 다른 투숙객들은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봤고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는 듯했다. 정수의 큰아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빠, 우리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명백한 호텔 측의 실수였다. 아니, 실수를 넘어서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잠깐만요. 매니저 불러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수의 요청에 박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매니저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잘 곳이 필요하다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평소 남편보다 더 침착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감정을 제어하기 힘들었다. 아이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김대리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주변에 다른 호텔들 많습니다. 거기 알아보시죠. 그 말에 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주변 호텔들 다 만실일 거예요. 성수기라면서요. 우리 예약은 2달 전에 했습니다. 분명히 확인도 받았고요. 당신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박 과장이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실수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시스템에 없으면 예약이 없는 겁니다. 저희는 시스템대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기계처럼 냉정했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다. 정수는 다시 한번 핸드폰을 확인했다. 예약 확인 메일을 열어서 모든 정보를 다시 읽어봤다. 호텔명, 주소, 예약 날짜, 모든 것이 정확했다. 본사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비스 실패예요. 정수의 경고에 김대리가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하시던지요. 하지만 예약 없으면 숙박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다가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걸음걸이에서 품위가 느껴졌다. 그는 이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던 듯 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권위가 담겨 있었다. 김대리와 박 과장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다. 남성은 정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실례지만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요. 예약을 하셨다는 게 확실합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핸드폰을 보여줬다. 남성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확인 메일도 있고 영수증도 있네요. 직원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김대리는 여전히 완고했다. 시스템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정수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리와 박 과장의 태도는 더 굳어진 것 같았다. 손님 계속 이러시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박 과장의 경고에 민지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냥 나가요. 다른 데 알아봐요. 하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원칙의 문제였다. 잘못은 분명 호텔 측에 있었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서는 건 부당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예약금 환불이라도 해주세요. 우리 돈 내고 예약했어요. 정수의 요구에 김대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그럼 언제 가능한데요? 업무 시간에 재무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정수는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다. 이건 마치 벽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증거를 보여줘도 직원들은 시스템만 반복해서 언급했다. 로비의 다른 쪽에서는 체크인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키를 받고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모습이 정수에게는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민지가 다시 한번 남편을 설득했다. 여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일단 나가서 다른 곳 찾아봐요. 내일 다시 와서 항의하면 되잖아요. 정수는 아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의 복지가 가장 중요했다. 자존심 싸움을 하는 동안 아이들만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깊게 한숨을 쉬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알겠습니다. 가죠.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본사에 신고할 겁니다. 김대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업무를 보기 위해 컴퓨터 화면만 응시했다. 박 과장 역시 자리로 돌아가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다. 정수 가족은 천천히 로비를 나섰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막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오늘 어디서 자요?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주변 호텔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만실이었다. 몇몇 호텔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객실이 남아 있었지만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다. 차에 올라탄 가족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정수는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계속 호텔을 검색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지친 목소리로 언제 자냐고 물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찾을게. 정수의 대답은 공허했다. 실제로는 전혀 확신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가 넘었다. 이 시간에 방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민지가 작은 소리로 외쳤다. 여보, 여기 한 곳 있어요. 좀 멀긴 한데. 얼마나요? 차로 50분 정도요. 근처 도시에 있는 모텔인데 방이 하나 남았대요. 모텔.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 휴가를 위해 좋은 호텔을 예약했었는데 이제는 모텔에서 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예약하세요. 빨리요. 민지는 서둘러 예약 절차를 진행했다. 정수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정수는 백미러로 호텔을 한 번 더 바라봤다. 화려한 조명이 켜진 건물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다. 이름값 사는 5성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냉담함을 이제는 알게 됐다. 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정수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경험이 아니라 명백한 서비스 실패였고 고객에 대한 모욕이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 안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잠들기 시작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줬다.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데. 당신 잘못 아니에요. 호텔이 잘못한 거예요. 민지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자책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완벽한 휴가를 준비하려 했는데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대신 스트레스만 안겨준 것 같았다. 한편 호텔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김 대리는 여전히 프론트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동료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가볍게 얘기했다. 또 예약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동료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 사람들 정신없나 봐요. 자기가 어디 예약했는지도 모르고. 둘은 키득거리며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 방금 일어난 일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 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해프닝에 불과했다. 박 과장은 사무실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셨다. 그녀 역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랜 경력 동안 이런 고객들을 수없이 봐왔고 대부분은 자신의 실수를 호텔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신뢰했고 시스템에 없으면 예약이 없다는 게 그녀의 철칙이었다.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투숙객들은 각자의 객실로 올라갔고 새로 체크인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방금 쫓겨난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수의 차는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다. 정수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분명히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는 핸드폰으로 예약 확인 메일을 다시 읽어봤다. 수십 번을 읽어봐도 내용은 똑같았다. 호텔명, 체크인 날짜, 객실 타입,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 혹시 낚시 메일이었나 싶어 발신자 주소도 확인했지만 그것 역시 호텔의 공식 이메일 주소였다.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다 맞는데. 민지의 중얼거림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본사에 전화할 거예요. 이건 분명히 호텔 측 실수예요. 시간이 흘러 차는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다. 간판도 낡았고 주차장도 비좁았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처지가 아니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좁았다. 4명이 자기에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그나마 침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쓰러지듯 누웠다. 정수와 민지는 짐을 풀며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휴가는 이미 망쳤다는 것.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앞으로의 일정도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정수는 침대 끝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지는 욕실로 가서 세면을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표정은 지쳐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모텔 밖에서는 가끔 차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민지 역시 옆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새벽 2시쯤 정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모텔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켜져 있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예약 메일을 확인했다. 여전히 모든 정보가 정확했다. 그는 호텔 본사 홈페이지를 찾아 고객센터 번호를 저장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전화할 생각이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 대 피우고 싶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다. 맑은 밤이었다. 날씨만큼은 좋았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지가 깨어 있었다. 잠 안 와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끔 차의 헤드라이트가 지나갔다. 침묵이 흘렀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서로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일은 나아질 거예요. 민지의 위로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이미 첫날이 이렇게 망쳤는데 나머지 일정이 순조로울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어느새 새벽 4시가 됐다. 정수는 겨우 눈을 붙였고 민지도 얕은 잠에 빠졌다. 아이들은 계속 깊이 잠들어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가끔 새소리가 들렸다. 아침 6시 정수는 자명종도 없이 눈을 떴다.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각성 상태였다. 조용히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민지도 곧 깨어났다.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안 와서요. 아침 먹으러 나갈까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삼각김밥과 우유로 때운 아침이었다. 호텔에서 제공했을 뷔페 조식을 생각하니 다시 화가 치밀었다. 9시 정각, 정수는 호텔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이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고객센터입니다. 어제 예약했는데 체크인을 거부당했습니다. 민원 넣으러 전화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상담원은 정중하게 들었고 예약 번호와 개인정보를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기 음악이 흘렀다. 몇 분이 지났다. 정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민지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줬다. 고객님, 확인 결과 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시스템상에 예약이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체크인 하셨어야 하는데. 정수는 어이가 없었다. 호텔 직원들은 시스템에 없다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예약이 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어제 프론트 직원들이 거짓말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호텔 측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밤 10시에 쫓겨났다고요.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담원은 당황한 듯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즉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치요? 이미 하룻밤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다른 모텔에서 잤다고요. 고객님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상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민지가 물었다. 뭐래요? 예약은 되어 있었대요. 호텔 직원들이 잘못 확인한 거래요. 뭐? 민지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제 그 모든 일은 무엇이었나? 그 모욕감과 수치심은 무엇이었나? 바로 그때 정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호텔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정수 고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그랜드 호텔 총지배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보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최고급 스위트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요? 네, 그리고 추가로 호텔 내 모든 부대시설 무료 이용권과 함께 정식으로 사과문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상보다 훨씬 큰 보상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제 저희를 내쫓은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징계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가로 원하시는 조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는 생각했다. 사실 직원들의 징계가 목적은 아니었다. 그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세요. 고객을 사기꾼 취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요.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호텔로 오시면 정식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민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일주일 무료래요? 진짜로? 네. 스위트룸이라는데. 와, 대박이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복잡했다. 물질적 보상으로 어제의 모욕이 씻겨지는 건 아니었다. 아이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은 여전했다. 모텔을 체크아웃하고 다시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직원들이 달려왔다. 총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정수 가족을 맞이했다. 정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다. 어제 그렇게 냉정했던 김대리와 박 과장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어제 직원들의 불찰로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배인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였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됐다. 최상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이었다. 문이 열리자 정수와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실만 해도 집보다 넓었고 전망은 환상적이었다. 아이들은 신나서 방방 뛰어다녔다. 와, 여기 우리 방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총 지배인은 객실 안내를 마친 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식사는 언제든지 룸서비스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지배인이 나간 후 가족은 넓은 거실에 모였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전화위복인가? 그런가 봐요. 정수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의 일이 마음에 걸렸다.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호텔 측에서 공식 사과문이 전달됐다. 문서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수는 문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호텔 측은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저녁 무렵 룸서비스로 저녁 식사가 도착했다. 고급 요리들이 카트에 가득했다. 가족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맛있다며 계속 먹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수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어제의 불쾌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가족은 넓은 침대에 누워 함께 영화를 봤다. 대형 TV 화면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재생됐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정수와 민지도 함께 웃었다. 여보,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정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직원들은 예약을 확인하지 못했던 건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총 지배인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어봤다. 총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어제 저녁 일부 예약 정보가 일시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고객들도 피해를 입었나요? 다행히 고객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곧바로 복구됐고요. 하지만 직원들은 시스템만 믿고 고객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미 일은 끝났고 보상도 받았다. 계속 문제를 삼는 건 의미가 없어 보였다. 일주일 동안 가족은 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 모든 시설을 마음껏 이용했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고 정수와 민지도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다. 체크아웃하는 날 총 지배인이 다시 나타났다. 즐거운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차에 짐을 싣고 호텔을 떠났다. 백미러로 호텔을 바라보며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시작은 최악이었지만 끝은 나쁘지 않았다. 여보, 이번 휴가 어땠어요? 민지의 질문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했어요. 나쁜 의미로도 좋은 의미로도. 그러게요. 처음엔 정말 최악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았죠. 차는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뒷좌석에서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다. 정수는 운전하면서 이번 일을 돌이켜봤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였다. 하지만 그 오류를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 고객의 말을 믿지 않고 시스템만 맹신하며 공감 없이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 그것이 작은 실수를 큰 사건으로 만들었다. 반대로 본사와 총 지배인의 신속한 대응은 상황을 반전시켰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이 고객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꿨다. 정수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집으로 가는 길, 정수는 이번 휴가가 완전히 망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특별한 경험이었고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결속력이 더 강해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 민지가 정수의 손을 잡았다. 다음 휴가 때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이것도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이 얘기하면 웃을 것 같아요. 둘은 미소를 지었다. 차는 계속 달렸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호텔에서는 그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김 대리와 박 과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고 2주일간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 특히 김 대리는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호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재교육이 실시됐다.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총 지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더욱 힘썼다. 정수 가족의 이야기는 호텔 내에서 교훈적인 사례로 남았다. 신입 직원 교육 때마다 이 사건이 언급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자료가 됐다. 몇 달 후 정수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호텔에서 보낸 만족도 조사였다. 그는 솔직하게 답변을 작성했다. 초기 대응은 최악이었지만 이후 보상과 사과는 만족스러웠다고. 그리고 다음에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적었다. 실제로 1년 후 정수는 다시 그 호텔을 예약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체크인을 마쳤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새로운 직원이 있었고 그는 매우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 정수 고객님,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키카드를 건넸다. 정수도 미소로 답했다. 좋은 추억이 있어서 다시 왔어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가 물었다. 정말 좋은 추억이에요. 글쎄요. 나쁘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엔 진짜 화났었죠. 당연하죠. 하지만 잘 해결됐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일반 객실이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가족은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전망이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달랐다.
저녁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고 서비스는 완벽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으며 웃었고 정수와 민지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아빠, 작년에 왔을 때 기억나요? 큰아이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그때 진짜 재미있었어요. 수영장도 가고 스파도 가고. 아이는 작년의 즐거운 기억만 떠올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 있었던 불쾌한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정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만 남은 것 같아서.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년을 떠올렸다. 그 혼란스러웠던 밤, 모텔로 향하던 길, 분노와 무력감.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처럼 느껴졌다. 민지가 옆에서 속삭였다. 작년 일 생각나요? 네. 근데 이제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그때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순간엔 최악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 깊은 말씀이시네요. 둘은 웃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이번에는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다음 날 아침 조식 뷔페를 먹으러 갔다. 작년에 먹지 못했던 그 뷔페였다.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맛있어 보였다. 가족은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담아왔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오늘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수영장에 가기로 했고 오후에는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오늘은 완벽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민지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은 완벽했다. 아무 문제도 없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고 정수와 민지는 여유롭게 휴식을 취했다. 저녁이 되어 객실로 돌아왔을 때 정수는 발코니에 나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다. 민지가 옆으로 와서 함께 섰다. 이번 휴가는 정말 좋네요. 네.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하지만 작년도 나름 의미 있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정수는 작년의 일을 떠올렸다. 그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후의 반전과 보상. 모든 것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느껴졌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여보, 다음엔 어디로 휴가 갈까요? 민지의 질문에 정수는 웃으며 답했다. 글쎄요. 어디든 좋아요. 당신과 아이들이 함께라면.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별들이 반짝였고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질 것이었다. 정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휴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가족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고 정수와 민지도 재충전된 기분이었다. 차 안에서 정수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다. 둘 다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민지가 말했다. 좋은 휴가였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작년 일이 있었기에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어려움을 겪었기에 평범한 것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따뜻한 추억이 가득했다. 그날 밤 정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이번 휴가에 대해, 작년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적었다. 때로는 최악의 시작이 최선의 결말로 이어진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이었고 그 불확실성이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